예, 바로 오늘 뉴스탑10이 뽑은 1위입니다. 원래 한 정당이 선거에서 지면 여러 말들이 많기 마련입니다만 지금의 민주당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혼돈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에 중진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어떠한 핑계도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국민께서 드신 회초리를 달게 받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성찰하고 실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온 힘을 다해 뛰어주신 후보님들과 선거 관계자들, 무엇보다 민주당을 믿어주셨던 당원들과 지지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여러 연석회의를 통해서 그 수습책에 나섰고 오늘 많은 의원들을 만났는데 그런데 이재명 의원도 참석 대상이었는데 여기엔 불참을 좀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박홍근 원내대표 지금 한 사람만 지금 리더십이 살아있는 상태거든요. 윤호중 비대위원장, 박지원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비대위 전체가 지금 사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어떤 지도부 공백 상태를 빨리 메우기 위해서 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중진 의원들을 연쇄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어떻게 그 가는 것이 좋을까? 그러니까 뭐 또 다른 비대위를 세울 것인지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할 것인지 이런 여론 수렴을 하는 그 자리가 있었는데요. 이 이재명 의원의 경우에는 초선 의원이긴 합니다만 이 대통령 후보를 지낸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중진 의원 연석회의에 참석을 해서 함께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참석해서 의견을 표명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예, 수습책을 논의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런데요, 지금 이재명 의원을 정조준하고 있는 친문 의원들 사이에서는요. 이재명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재명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공천이 밀실에서 이뤄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의 정치적 안위를 고려해서 지방선거와 거리를 두라는 조언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조기 복귀에 부정적이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이 처한 어려움과 지금 이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위기의 민주당의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위험한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비대위에서 회의를 했다면 이런 결정이 날 수가 없어요. 비대위가 회의가 없이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민주주의의 어떤 절차가 저는 왜곡됐다, 좀 흔들려 버렸다. 그때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회의를 했다면 저는 이거는 부결되거나 아니면 이제 나갔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는요 전략공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당이 요청해서 출마했다고 출마 선언 때 얘기를 했었는데 홍영표 의원은 당에 전달했지만 국회의원들의 반대를 당에 전달했지만 무시하고 출마했고 비대위에서 일방적으로 전략 공천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 공천 과정에서도 뭔가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당에서 요청했다면 당이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당에서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제가 또 이런 말씀드리면 정답 유출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어차피 알려드려도 안 들으실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만큼 사실 상대하기 쉬운 후보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과거에 가난한 소년공이었다라는 게 사실인지부터 시작해서 각종 전가와 범죄 혐의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개항에 가서도 너무 많은 사고와 사건들을 일으키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지방선거 아젠다 자체가 이재명 후보를 때리기만 해도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실제 그런 선거 전략을 수립을 했고 막판에는 이재명 후보께서 김포공항 폐항이라는 사실 나만 살면 된다는 식의 공약까지 제시하시면서 지방선거 자체를 뒤흔드셨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재명 후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를 비대위가 공천했다면 그건 비대위에서 자격이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루빨리 민주당의 이런 자중질환이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영표 의원이 얘기한 인물은 가리키는 건 송영길 전 대표고 서울시장 출마했던 이재명 의원 출마를 반대했다.
일방적인 전략 공천이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출마하게 된 과정이 불투명했다. 이것 자체도 문제라는 게 친문 의원들 얘기인데 어떻게 좀 더 받아들이십니까? 그 자체만 본다면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봤을 때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죠.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으로 공천되는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전략 공천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송 전 대표를 포함해서 하겠다라고 했다가 이렇게 여러 차례 말이 바꾸면서 과연 당의 정확한 방침이 무엇이냐와 관련해서도 당시에도 많은 혼선이 있었고 이재명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도 왜 분당이 아니고 개항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입장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결국 나중에 명분을 어쨌든 개항 출마를 통해서 뭐 인천, 경기 수도권을 견인한다라는 그런 명분을 내세우긴 했지만 어쨌든 그 과정 자체가 상당히 이 명분이 약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도 확실하게 어떤 투명한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라고 보기는 힘든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예. 지금 상황에서 이 이른바 친문 의원들이 벌써 예. 한참 지나간 과거의 일을 공천 과정을 다시 끄집어내서 예. 불투명하다고 주장하는 이것도 사실은 국민들 보기에는 아니 그럼 당시에는 가만히 시작 있고 있다고 당시에는 했다가. 왜 말을 안 하고 지금 상황에서 다 끝난 패배한 이후에 저런 얘기를 하는가? 결국은 이 8월에 전당대회를 앞둔 이른바 친문 그룹과 친명 그룹 간의 어떤 힘겨루기라는 관점에서 현재의 상황을 또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친문 의원들의 저런 공천 과정에 대한 비판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또 썩 박수칠 일은 아니다. 어차피 내부의 저런 권력 투쟁의 하나의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친문 친명의 권력 다툼 그걸 이재명 책임론으로 싸우는 거고 그 말씀하신 거죠.